샤워 가운 틈으로 드러난 목선,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또르르 흐르는 물방울, 그리고 그 남자의 시선이 남긴 뜨거운 자국. 처음엔 그냥 집을 구하려고 들어온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집에 들어선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50대 초반 여자 혼자 살아도 세상 별일 없다고.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혼자 벌어 혼자 살기란 생각보다 더 버거웠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좁디 좁은 공간에서 벽을 마주하며 숨죽이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문득 숨이 막혔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룸메이트 구함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것도 서울 외곽 60평짜리 대형 아파트. 솔직히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 진짜더라고요.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주방, 햇살 가득한 베란다.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 어느새 손가락이 전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맞으시죠?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심장이 톡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직접 집을 보러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길게 늘어뜨린 머리, 나름 신경 쓴 옷차림.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스스로도 우습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 김재훈. 51살. 이상하게 사진으로 상상했던 모습과 비슷했어요. 큰 키에 넓은 어깨, 단정하게 풀어낸 셔츠, 단추 사이로 은근히 드러나는 단단한 몸.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잘 정돈된 남자였습니다. 그를 마주보는 순간 이상하게 온몸이 긴장했어요. 남자 냄새가 났어요. 잔뜩 눌러 담아두었던 그 익숙하고도 위험한 향기.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웃더라고요. 얄밉고 묘하게 여자의 심리를 아는 남자의 웃음. 집안을 둘러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거실, 주방, 침실. 혼자 살기엔 과할 정도로 넓고 깨끗했습니다. 방은 넉넉하니까 각자 공간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 순간부터 이미 공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그 남자 자체가 더 문제였으니까요. 짐을 들여놓고 방을 정리하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문틈 너머로 느껴지는 기척, 거실을 스치며 느껴지는 시선. 딱히 대놓고 보는 것도 아닌데 여자는 알아요. 어떤 시선이 여자를 보는 시선인지 아닌지. 그 남자의 눈빛은 분명히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눈빛을 받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목덜미가 따끔거렸고 어깨가 조금 움찔했어요. 아주 오래 잊고 살았던 그런 느낌.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각방을 쓰기로 했지만 벽 하나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샤워를 하는 소리, 욕실에 울리는 물소리,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짐했어요. 절대 괜한 생각하지 말자고. 여자 혼자 남자 집에 들어왔다는 걸 새삼 느끼며. 하지만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고 그 다짐이 무너졌어요. 샤워 가운 너머로 드러난 내 몸, 아직도 나쁘지 않은 라인. 그리고 묘하게 붉어진 볼. 숨겨왔던 욕망이 아주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질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낮에 마주친 그 남자의 넓은 어깨와 묘하게 뜨거웠던 그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이 동거단순이 집 문제로 끝나진 않을 거라는 예감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기대됐어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거실에 은은한 커피향이 퍼져 있었어요. 그 넓은 집안을 가득 채운 부드럽고 진한 냄새, 그리고 주방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 김재훈 씨, 셔츠 소매를 걷은 팔뚝, 가늘게 힘이 들어간 손목, 딱 보기에도 성격대로 깔끔하게 정돈된 부엌. 그런데 그 남자의 분위기는 깔끔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묘하게 여자 심리를 간지리는 그런 기운이 풍겼습니다. 잠은 좀 잤어요? 그가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그 짧은 질문조차도 그 남자의 저음 목소리가 아침 공기와 섞여 괜히 더 남자의 냄새를 짙게 풍기게 했어요. 그럭저럭이요. 솔직히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잠보다 딴 생각을 더 많이 했으니까요. 그날 하루 우린 각자의 공간을 지켰어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움직이면서도 집안 어딘가를 지나칠 때마다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거실을 지날 때,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 때, 심지어 베란다에서 커튼을 걷을 때조차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대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숨기는 것도 아닌 묘하게 애매한 눈빛. 여자는 알아요. 그런 눈빛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눈빛을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다는 것도. 저녁이 되자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쳤어요. 각자 밥을 해먹기로 했지만 결국 같이 요리를 하게 됐어요. 도마는 여기 있어요. 그가 무심하게 말을 던졌는데 그 말에 괜히 심장이 더 뛰었어요. 작은 부엌, 가깝게 마주 선 우리, 팔이 닿을 듯 말 듯. 어깨가 스칠 땐 숨을 멈춰야 할 만큼 긴장됐어요. 죄송해요. 부딪힌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살짝 변했어요. 딱딱하고 경계하는 표정이 아니라 여자를 바라보는 솔직하고 은근한 시선.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식탁 너머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그의 손끝, 입술, 목선. 그런 사소한 곳에 자꾸 시선이 머물렀어요. 서진 씨. 그가 천천히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아주 오래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톡 건드려졌어요. 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지만 그 눈빛 속엔 분명히 숨겨진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서로 각방을 쓰기로 한 규칙을 지키며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 남자의 숨소리, 샤워, 물소리, 심지어 거실 바닥을 밟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까지 모두 귀에 들어왔어요. 불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 넓은 집, 그 남자, 그리고 자꾸만 커지는 내 안의 기대와 욕망. 이 동거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귀에 맴도는 건 그의 낮은 목소리와 욕실에서 울리던 물소리뿐이었어요.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그 기척이 이상하게 내 심장을 자꾸만 건드렸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 이런 긴장감.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을 때
부엌에 그가 있었어요. 셔츠 소매를 걷은 팔뚝, 단단하게 각 잡힌 어깨, 무심한 듯 내리는 커피. 그 모습만으로도 여자의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내가 말을 건넸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잠깐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농도가 깔려 있었어요. 습관이에요. 혼자 살다 보면 자연히. 그의 말에 씁쓸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만이 아는 그 공허함. 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무렵 냉장고를 열다 부엌에서 또 마주쳤어요. 좁지 않은 부엌인데도 이상하게 거리는 더 가까웠어요. 그의 팔이 내 어깨를 스치고 내 손끝이 그의 허리에 닿았어요. 딱 그 정도. 그런데 그 짧은 접촉이 집안 공기를 확 바꿔버렸어요. 죄송해요. 본능적으로 사과했어요. 그가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더 위험했어요. 오후엔 각자 방에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창문 너머 햇살도, 커튼 자락도, 심지어 바닥을 밟는 발소리조차도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혼자 침대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볼, 헐렁한 티셔츠 너머로 드러난 목선과 어깨, 그리고 그 남자의 시선이 머물렀던 내 몸. 이혼 후 여자로서 잊고 살았던 나를 그 남자가 천천히 그리고 위험하게 깨워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또 부엌에서 마주쳤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칼질을 하던 내 손등에 그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엉켰어요. 다쳤어요? 그가 물었어요. 그 물음에 숨이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작은 접촉이었지만 그 남자의 손끝이 내 살에 머물렀던 그 감각이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문을 닫아도 그 남자의 기척은 벽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 다리를 모으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뛰고 머릿속에 자꾸만 그의 손끝, 눈빛, 낮은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이 동거 분명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이 더 깊어지길 바라는 내가 있었어요. 그렇게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스침이 우릴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는 더 묘해졌어요. 서로 각방을 쓰기로 했지만 벽 하나 너머에 있는 그 남자의 기척은 지워지질 않았어요. 욕실에서 흐르는 물소리, 창문을 여닫는 소리, 심지어 바닥을 밟는 그 가벼운 발걸음까지 모든 게 귀에 박혔어요. 나 혼자 사는 원룸에선 절대 들리지 않던 소리들. 그런데 이 집에선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특히 그 남자의 목소리와 숨소리가.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대충 말리고 샤워 가운을 걸쳤어요.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물방울, 촉촉하게 달아오른 피부,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사실 이혼하고 나서 거울 앞에 이렇게 오래 선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자꾸 내 몸을 보게 됐어요. 어깨 라인, 허리, 살짝 붉어진 볼, 그리고 그 남자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쳤을까? 그게 계속 떠올랐어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을 때 그 남자도 거실에 있었어요. 트레이닝복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막 샤워를 마쳤는지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남자다웠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자의 시선이 내 몸을 천천히 훑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거리가 숨막힐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 남자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살짝 쓸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턱 밑으로 넘기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네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씻고 바로 나왔거든요. 내 목소리도 살짝 떨렸어요. 그 남자의 손끝이 목덜미를 타고 어깨로 그리고 팔을 따라 내려왔어요.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스침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욕망, 설렘, 긴장,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였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지만 그 남자의 기척은 여전히 벽을 넘어 스며들었어요. 혼자 침대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손끝으로 목덜미를 쓸었어요. 조금 전 그 남자의 손이 머물렀던 자리. 피부가 아직도 뜨거웠어요. 그의 눈빛, 손끝,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욕망은 결코 감출 수 없었어요. 그건 이미 우리 둘 사이의 공기 속에 가득 퍼져 있었으니까요. 이 동거,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멈추고 싶은 마음은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그 남자의 손끝이 스치고 간 피부, 그 낮은 목소리와 숨결. 모든 게 자꾸만 떠올랐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뒤척였어요.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거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가 억지로 눈을 감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결국 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 남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위험해 보였어요.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더 남자다운 분위기. 안 주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낮에 느꼈던 그 농도 짙은 시선이 다시 그대로 내 몸을 훑었어요. 서진 씨도 못 자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숨이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 반대편에 앉았어요. 그가 와인 한 잔을 따라줬어요. 잔을 드는 손끝이 괜히 더 민감해졌어요.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기척을 느꼈어요. 말없이 천천히 조금씩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그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 넓은 집, 아무도 없는 새벽, 우린 너무 가까웠어요.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망칠까, 피할까,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손끝이 내 턱을 살짝 올렸어요. 눈빛이 엉켰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 남자의 입술이 천천히 내 입술 위로 내려왔어요. 처음 닿은 그 입술의 온도에 온몸이 떨렸어요. 입술만 닿았을 뿐인데 마음도 몸도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입술을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목덜미를 감싸쥔 그의 손, 내 허리에 닿은 그의 팔, 그 모든 접촉이 오래 묶어둔 내 욕망을 풀어냈어요. 숨이 엉키고 몸이 서로에게 기대고 우린 그렇게 선을 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 동거, 이제 더는 룸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 남자의 품에서 오래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 우린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 입술을 부딪히고 숨이 엉키고 팔과 몸이 뒤섞이고 오래 묶어둔 욕망이 천천히 풀어졌어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긴장과 욕망으로 가득 찬 숨소리만 거실에 퍼졌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의 집,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룸메이트로 시작했던 공간. 그런데 이제 그 집이 그 남자의 냄새와 체온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붉게 물든 입술, 가느다란 목선 아래 살짝 남은 흔적들. 그 흔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또 뛰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그가 부엌에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남자의 뒷모습.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린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일어났어요? 그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 하나에도 어제 새벽의 숨소리와 떨림이 묻어났어요. 응, 짧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로의 시선이 잠깐 엉켰어요. 그 순간 다시 심장이 뛰었어요. 분명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는데 이상하게 더 어색하고 더 위험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침대에 앉아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몸도 마음도 조금씩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싫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서로 어색하게 피해 다녔어요. 그 넓은 집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거리를 두고 괜히 바쁜 척, 괜히 피곤한 척. 하지만 문틈 너머로 느껴지는 그 남자의 기척은 더 짙어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어깨와 목덜미, 그가 입술을 댔던 곳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그 감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밤이 되자 다시 거실에서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어제 새벽과 똑같았어요. 욕망을 숨기지 않는 여자를 바라보는 진짜 남자의 눈빛. 나도 더는 피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시선이 엉켰고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그 남자의 집. 이젠 그저 집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의 품. 이젠 더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 품 안으로 천천히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어요. 처음엔 그냥 집 문제였어요. 서울 외곽 60평 아파트, 저렴한 방세. 그게 전부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젠 이 집이 그 남자가 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숨 쉬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더 크게 들렸어요. 서로를 향한 시선이 어디까지가 욕망이고 어디부터가 마음인지 점점 헷갈렸어요. 밤이면 그 남자의 방에서 들리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워도 그 기척이 더 선명해졌어요. 욕망이 깨어나는 소리, 낮에 삼켜버린 숨결.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한심하다 느끼는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우린 서로의 방을 오가는 관계가 되었어요. 욕망을 숨기지 않는 더 이상 룸메이트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이름이 없었어요. 연인도 사귀는 사람도 아닌 묘하게 어긋난 사이. 그게 더 위험했어요. 하루는 일부러 집을 비웠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시 혼자 살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좁은 원룸에서 외롭게 이 남자의 시선과 체온 없이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 남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갔냐고, 왜 늦었냐고. 그냥 그의 눈빛 속에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늦었네요. 그 짧은 말 속에 서로의 마음이 더 깊숙이 엉켰어요. 나도 대답 대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무 말 없이 기대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점점 더 풀리지 않는 감정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어요. 이젠 알아요. 이 관계는 단순히 욕망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마음도 몸도 엉켜버렸어요. 풀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얽히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그 남자의 눈빛과 손끝, 그리고 엉켜버린 우리 사이의 애매한 거리.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린 선을 넘었고 그저 룸메이트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걸 공유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단 한 번도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욕망으로는 엉켰지만 감정으로는 여전히 낯선 거리. 그게 이상하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 사람 마음은 쉽게 무너져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남자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텅 빈 집안, 그 넓은 공간에 우리 둘의 숨소리만 퍼졌어요. 술 혼자 마셔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그 눈빛, 익숙하면서도 오늘따라 더 깊고 위험했어요. 서진 씨도 자는 줄 알았는데 짧은 대답 뒤로 그의 손끝이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어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어요. 술잔을 들고 그의 옆에 몸을 살짝 기대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리도 두고 시선도 피했겠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재훈 씨, 내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그가 술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어요. 숨이 엉켰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이런 관계 계속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묻자 그가 웃었어요. 그 웃음엔 그동안 삼켰던 욕망과 진심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이런 관계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숨이 가까워졌어요. 그의 손끝이 내 볼을 스쳤어요. 서진 씨, 낮고 단단한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어요. 난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안 봐요. 그 말에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더는 참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고개를 들고 그의 입술을 찾아갔어요. 숨소리가 엉켰어요. 입술이 부딪혔고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밤 우린 욕망을 숨기지 않았어요. 진심도 욕망도 다 드러냈어요. 한밤의 고백. 그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천천히 입술을 나누고 몸을 기대고 서로를 더 깊숙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제야 알았어요. 이젠 욕망만이 아니라는 걸. 마음도 서로에게 스며들었다는 걸. 그 밤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룸메이트라는 단어조차 서로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명확히 연인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이미 서로 깊숙이 엉켜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남자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
샤워 물소리, 그가 걷는 발걸음까지. 이젠 그 모든 게 내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거실에 나가면 그가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어요. 서로 별말 없이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 말 없는 시간, 그 속에 묘하게 여자로서의 설렘과 안정감이 함께 깔려 있었어요. 가끔 장을 같이 봤어요. 마트에서 손을 잡거나 굳이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거 좋아해요? 그가 묻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서로를 알아갔어요. 밤이 되면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의 방문이 열렸어요. 그의 방 침대 위, 그의 품 안에서 서로를 안고 가만히 숨을 나눴어요. 그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쓸고 내 손끝이 그의 가슴팍을 더듬었어요. 그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젠 이 집이 낯설지 않았어요. 60평이라는 넓은 공간이 더는 공허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발걸음, 숨소리, 웃음, 그리고 여자로서 깨어나는 내 욕망과 마음까지 모두 이 집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서진 씨, 이젠 그냥 방만 같이 쓰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입술 끝이 슬쩍 올라갔어요. 그런가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어요.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린 서로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젠 더 숨기거나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남자의 집, 그리고 그 남자의 품. 그곳은 더 이상 잠깐 머무는 임시 공간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중년이 넘으면 새로운 인연 따윈 없다고.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욕망도 설렘도 결국 다 한때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집에 들어온 지 몇 달,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거실에 가득 들어왔고 부엌에선 커피 향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 김재훈 씨, 그 넓은 집 안에서 이젠 내 옆에 당연히 자리 잡은 사람.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그가 묻는 목소리가 이젠 낯설지 않았어요. 뭐든 좋아요. 내 대답에 그가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에도 여자로서의 설렘과 편안함이 함께 스며들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요.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고. 피부가 좋아졌네. 웃음이 많아졌네. 그럴 때면 괜히 속으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욕망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마음으로 이어진 우리 둘만의 공간. 밤이면 이젠 서로 각자의 방문을 닫지 않았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자연스럽게 한 침대에 누웠어요. 그의 품 안에서 그 넓은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나누고 가끔은 입맞춤을 나눴어요. 더 이상 뜨겁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안정되고 깊었어요. 거울 앞에 서면 여전히 낯설지 않게 여자의 모습이 비쳤어요. 어깨 라인, 붉어진 볼, 그리고 그 남자의 시선이 남긴 흔적들. 이젠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어요. 욕망도 사랑도 다 내 일부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60평짜리 그 넓은 집, 그 공간을 채우는 건 벽과 가구가 아니라 서로의 숨결과 온기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동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랐어요. 그저 집 문제였고 어쩌면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했던 동거가 결국 사랑이 됐어요. 욕망으로 엉켜 시작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알아갔고 서로의 마음을 열었고 이젠 서로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황혼에 시작된 사랑은 오래 못 간다고.
그런데 난 알아요. 늦게 시작했기에 더 깊고 더 단단하다는 걸. 그 남자의 집, 그 남자의 품,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집, 우리의 사랑이 됐어요. 위험했던 동거는 끝났어요. 이젠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 둘만의 진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서로의 마음에 머물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천천히,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갔고 그렇게 위험했던 동거는 우리 둘만의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뜻밖의 사랑을 마주하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그런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잠시라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그 마음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